1979년의 미국 텍사스 보안관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현장을 방문합니다. 집 안과 밖에는 시체가 늘어져 있네요. 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루 전 위대한 배우를 꿈꾸는 맥 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이자 제작자 웨인을 포함한 영화 제작팀과 함께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정확히는 보통 영화가 아니라 포르노이긴 하지만요. 웨인은 자신이 미리 전화로 예약을 했던 게스트하우스의 주인 집을 찾아가긴 합니다만 다짜고짜 총을 들고 나오네요. 사유지 무단 침입으로 착각한 노인은 이내 기억을 되찾고 작은 해프닝은 별 문제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계획대로 영화 제작 작업에 착수하는 일행. 하지만 이들은 이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또 자신들에게 앞으로 어떤 악몽이 찾아올지 전혀 가늠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티 웨스트 감독의 영화 X는 겉보기엔 흔하디 흔한 그저 별것 없는 슬래셔 호러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영화 속 살인마들의 정체가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아닌 노인들이라는 점이죠. 사실 영화는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것 같아요. 첫 시작부터 1시간 동안 영화는 빌드업을 위해서 아주 느리고 천천히 진행됩니다. 보통 15분에서 20분쯤부터 서서히 사건이 전개되는 일반적인 슬래셔 호러와 비교하면 지루한 건 사실이죠. 여기에 노인들이 벌이는 이상하고도 기괴한 행동은 일반적인 호러 영화를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불쾌함과 당혹감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반적인 클리셰를 모두 뒤집으면서 이 영화는 자신만의 개성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슬래셔 호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네요. 슬래셔 호러는 유색 인종과 여성에 대한 혐오가 담겨있다 라는 주장을 많이 듣는 장르 중 하나입니다. 슬래셔 호러 속 살인마들은 대체로 건장한 남성이고 이들이 들고 다니는 날카로운 흉기는 남근을 의미하며 여성을 살해하는 건 여성에 대한 지배욕을 뜻한다거나 파이널걸 클리셰는 처녀에 대한 우상화다 라는 이야기가 이전부터 있었어요. 언뜻 듣기엔 그런가 싶긴 합니다만 당연히 반론도 존재합니다. 애초에 슬래셔 호러는 관객의 입장에서 살인마에게 감정이입할 겨를을 주지 않아요. 마이클 마이어스는 타고난 사이코패스이며 프레디 크루거는 소아성애자라는 설정을 갖고 있어요. 제이슨 부어이의 경우 어릴 적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고 심지어 13일의 금요일 1편속 살인마는 제이슨이 아니었죠. 게다가 살인마들은 대부분 외모가 흉측하다거나 가면을 쓰고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관객 입장에서는 살인마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어렵죠. 매니아들이 호러 영화 속 살인마들을 좋아하는 건 어디까지나 픽션의 캐릭터로서 좋아하는 것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티 웨스트는 이 영화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흥미로운 반박을 내세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영화 속 살인마는 노인들입니다. 이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 역시 자신에게는 없는 영화 속 주인공들의 젊음에 대한 시기와 질투라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게다가 1979년의 미국은 경제는 불황이었고 베트남전의 PTSD로 인한 사회적 상실감이 엄청난 시대였어요. 즉 영화 속 노인들은 이런 상실감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살인마 중 한 명인 펄이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 역시 기존 슬래셔 호러 속 살인마들이 여성에 대한 성적 욕구를 살인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표출한다는 것에 대해 역으로 뒤집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영화 속 노인과 아이로 대표되는 약자들이 항상 선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언더도그마를 가리키는 걸로도 볼 수 있겠죠. 심지어 이 영화는 기존 슬래셔 호러의 관습을 아주 보란듯이 무너뜨립니다. 맥 씨는 시작부터 마약에 찌들어 있는 포르노 배우이고 영화 속 희생자들은 자신을 죽이려는 노인들에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낡은 클리셰에 대한 도전은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TV 속 영상과도 이어집니다. TV에선 목사로 보이는 남자가 수많은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자주 드러납니다. 이 장면은 당시에 보수적이고 경직된 미국 사회를 보여줌과 동시에 일부러 시대 배경을 과거로 옮기면서 감독이 펼쳐 보이는 구작 슬래셔 호러와
자신의 영화에 대한 차이를 조명하는 장치예요. 앞에서 말한 파이널걸 클리셰의 경우도 영화 속 주인공인 맥신이라는 캐릭터를 내세움으로써 완벽하게 대비되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예산 독립영화 제작사로 유명한 A24 영화답게 영화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슬래셔 호러에 비한다면 그 오락적 재미는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속도감이 있다거나 캐릭터의 매력이 특출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초반의 빌드업은 존 카펜터 영화를 떠올리게 하면서 충실하게 그 떡밥을 회수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기존 영화들이 자주 이용하던 클리셰를 어느 정도 따르면서 그 속에 존재하는 세세한 요소를 뒤집기만 해도 얼마든지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마지막에 드러나는 맥신과 관련한 비밀이 밝혀지면서 감독이 어떤 의도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는 영화를 하나의 시선으로만 보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화는 배우의 연기, 음악, 미술, 연출로 완성되는 영상 예술이에요. 당연히 딱 정해진 하나의 정답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는 건 판타지로서 즐기기 위해서이지 어떤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감독의 당돌함이 엿보이는 괜찮은 영화였음을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